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동제어 1학기의 마지막 챕터인 챕터 7이 되겠습니다. 챕터 7은 7장은 제목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정상 상태 오차가 되겠습니다. Steady State Error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다음 페이지 한참 줄여볼까?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steady state이라는 것은 steady한 state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트렌드 리스판스에서의 챕터 4에서 배웠던 트렌드 리스판스 과도응답에서의 플럭츄에이션이 좀 이제 잦아들고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 가만히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어진 경우에 물론 우리는 이때 에러가 오차가 0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0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0이 안 되는 경우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원인과 그 다음에 인풋의 타입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오차가 0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오차가 얼마가 되는지 0인지 아닌지 0이 아니라면 얼마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유니티 피드백을 건 경우와 넌 유니티 피드백, 일반적인 피드백이 걸려있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가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외람이죠.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약간 시스템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가지를 배우는데요.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동제어 1에서는 뭘 했습니까? 제어 대상을 내가 제어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먼저 모델링을 하고 모델, 모델링하고 그 모델을 분석을 했었죠. 그 모델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스템을 분석을 했는데 말이죠. 뭘 분석했냐면 먼저 시간에 따라서 응답이 내가 이런 값이 되라고 했는데 과도기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었죠. 이게 과도 응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 자체가 혹은 시스템과 제어기를 합친 것 몽땅 다가 안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방금 전에 6장에서 분석을 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그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때 이 응답이 0으로 수렴해 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실장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아웃라인이라 써 있는데요. 몇 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게 되면 스테이디 스테이시란 뭐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다. 사실은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가 아니고 그때 이제 편자가 없어질 때,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변동사항은 꼭 상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이누소이달이 입력을 들어갔을 때 출력도 이러다가 이제 잦아들어서 일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하고 즉 인풋 패턴이 이와 같이 정현파라 그러죠. 사이누소이달 웹인 경우는 배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몇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스테리스 에러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게요.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죠. 입력 레퍼런스하고 출력하고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오차가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얼마가 되냐라는 것을 표기를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씁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됩니다. 먼저 플랜트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플랜트 타입은 뭐냐면 플랜트 즉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이 오리진에 홀이 몇 개 있냐라는 거죠. 네, 꼭 저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텀이 있을 때, 즉 홀이 있긴 있는데 오리진에 몇 개 있냐를 타입 n을 타입 0, 1, 2,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스텝 인풋이냐, 램프냐, 파라볼릭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풋이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정한 것. 그 다음에 램프는 시간에 따른 변이가 미묘하게 변하는 거죠. 즉 미분했을 때는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볼릭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각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이제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외란에 대해서 봅니다. 인풋에 보통 외란이 들어오기 쉬운데요. 그 인풋 디스터번스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 앞에까지는 유니티 피드백에 대해서만 봤는데 그럼 유니티 피드백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7장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sensitivity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파란색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모델링을 해서 그 모델이 이렇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어를 하고 싶은데 단순히 유니티 피드백 컨트롤러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즉 이게 개인이 이 일자리랑 같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하고 출력하고 의 오차가 잠깐 이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쓰이면 여기도 쓰이고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쓰이가 되겠죠. 여기도 쓰이고. 따라서 여기는 오차는 레퍼런스와 출력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오차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꼭 여기가 앞서로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가 유니티 피드백이라고 할 보장이 없어요. 유니티 피드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유니티 피드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의 자동제어 책에 나와 있는 표기법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레퍼런스고 여기가 출력이죠. 그럼 오차는 R 빼기 C인데 여기는 이제 C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면 C에다가 H가 곱해지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오차가 이제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요거랑 입력이랑 출력이랑 두 개의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이게 오차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게 R 빼기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전달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T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C는 입력에다가 T를 곱한 게 될 테니까 여기다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는 R 빼기 RT가 되겠죠. 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steady state error라고 하는 것은 차이다. 뭐하고 뭐할 차이냐면 입력과 출력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정하게 됐을 때 그때 값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7장의 모든 내용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해석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해봤자다라는 거죠. 여기 뭐 여러 가지 결과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수식을 적용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그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 이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그래서 먼저 스테빌리티를 먼저 체크하고 스테이블하다, 오케이다. 그러면 스테디셋 에러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마 시스템 맨 마지막에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의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스텝, 램, 파라볼릭 있었죠. 네, 위치, 변이가 일정한 것, 그 다음에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 뭔가 이거의 미분이 이게 컨스턴트한 거 얘기하는 거죠. 컨스턴트 빌라스티, 속도가 일정한 거.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 거. 위치를 일정하게 하고 싶다든지, 뭐 엘리베이터 높이를 한다든지, 탱크의 물의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온도가 몇 도가 되라고 한다든지, 뭐 전류가 혹은 전압이 얼마가 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첫 번째 범주에 해당됩니다. 보통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속도가 일정하게 하는 거. 예, 돌아가는 속도가 뭐 선풍기 돌아가는 속도,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속도가 일정한 거.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거, 이제 구심력 일정한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것을 이렇게 인공위성에다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인풋이 이렇게 주어질 때 아웃풋이 인풋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웃풋이 아웃풋 1처럼 이렇게 시간의 감에 따라서 딱 붙게 되면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게 되면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붙지 않고 일정 간극을 갖고 있으면서 떨어져 있게 되면 좀 다른 걸 할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죠. 네, 이게 정상 상태 오차,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레퍼런스가 컨스턴트일 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램프 인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램프 인풋에 대해서 여기 지금 붉은색 굵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레퍼런스 인풋. 거기 아웃풋 1 같은 경우는 쭉 가다가 점점 오차가 점점 사라져서 붙게 되죠. 네, 이런 경우는 0입니다. 램프 인풋에 대해서 오차가 일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면 램프는 속도가 일정한 경우이긴 하지만 오차는 이렇게 위치가 일정한 것, 그러니까 위치 오차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즉 이거랑 아웃풋이랑 인풋이랑은 속도는 동일하죠. 슬로업이 똑같잖아요. 슬로업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극이 있는 거죠. 이게 스테이리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 아웃풋 3는 아예 못 쫓아가는 거죠. 점점 사이가 벌어져 가고 있죠. 점점 로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왜 생기냐 하는 거죠. 왜 생기냐? 왜 생기냐면 실제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넌리니얼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생깁니다. 밴맷이라든지 넷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LTI 시스템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만 선형시 불변 시스템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의 스코프 안에 있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타나요. 리니어 시스템 경우에도 어떨 때 생기냐면 시스템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도 생기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플랜트 타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인풋의 타입에 대해서도 인풋이 컨스턴트냐, 램프냐, 파라볼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이긴 한데 다이나믹 수 없는 상수예요. 입력을 그냥 몇 배 하는 거고 이거는 오리진의 폴이 하나 있는 1차 시스템입니다. 각각을 잠깐 보도록 하면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시스템 A가
오차가 0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오차가 0이 됐어요. 오차가 0이 됐으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오차가 0이 됐어요. 오차가 0이 됐을 때 봅시다. 여기가 C죠. R하고 C하고의 차이가 오차가 0이 됐어요. 그럼 0이 되면 그 다음에 여기 C가 얼마가 됩니까? 0 곱하기 0 곱하기 K가 되니까 다시 이게 0이 돼버리죠. 0이 되면 이게 다시 0이 돼버리죠. 그럼 R은 일정한 값이 있었는데 다시 0이 되니까 이 값이 0이었다가 다시 R 빼기 0은 R이 돼버립니다. 즉 스테디 스테이트이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은 실제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오차가 얼마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식을 써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C는 K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C는 K 곱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R 빼기 C죠.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상수가 입력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닛 스텝이 들어가면 정사 상태에서의 오차는 이런 값이 됩니다. 0이 안 된다는 거죠. 0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시스템이 상수가 아니라 오리지널 폴이 하나 있었다고 합시다.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닛 스텝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오차가 0으로 갑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면 오차가 처음에 0이 아니라 초기 부분 여기 0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는 R 빼기 C는 R 빼기 0이 돼서 R이 되겠죠. 그죠? 그럼 R이 되면 R이 SVA는 뭡니까? 적분이죠. 적분. 계속 적분하는 겁니다. 적분해서 이 C 값이 점점 이제 R 값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적분해서. 점점 가까워질 때 적분해서 적분한 값이 만약에 R이 딱 되면 적분한 값이 R이 되면 이게 R이 되면 그때는 두 개의 오차가 0이 되겠죠. 0을 적분하는 거죠. 0을 적분해서 더하는 거죠. 그 전까지 적분값이 있으니까. 그 전값의 적분값에다가 더하기 0은 하나만 하잖아요. 따라서 그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는 그 시각 이후로는 계속 이게 여기까지 도달한 그 시각 이후로 그죠? 이때까지 이미 적분해서 R이 됐습니다. R과 같아지면 그 시각 이후에는 계속 0인 상태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됐는데 이럴 때는 안 됐는데 이럴 때는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구조가 거기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